개발하는 기능성 소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한글로 하면 백출이라는 한약제입니다. 백출로부터 피터셀이나의 개발이라는 말씀이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화장품 쪽에 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지 저희 벤처에서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피부 흑화 과정이나 그 조절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고 저희가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백주로부터 피터셀이나 개발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LG에서는 주로 천연물을 가지고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1차 스크린한 다음에 아이템 풀을 만듭니다. 거기서 아이템 풀에서 액티비티를 쫓아서 프레셔네이션하고 클로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단위물질을 구별한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한 다음에 제품화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LG에서 데이터베이스를 1998년부터 계속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그러니까 천연물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그 한방 고전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처방으로부터 처방 DB를 같이 구축해서 매년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천연물 DB는 12,000개, 그리고 처방 DB는 2,40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입니다. 각 약제별로 하는 약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음. 그래서 백출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백출이 쓰인 백출에 대한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다음에 학명, 분포, 용법, 효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보면 백출 사진이나 여러 가지 약제 사진. 위에 사진은 식물 사진이고 밑은 약제 사진입니다. 처방을 보면은 백출이 들어가 있는 처방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700호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희들이 주름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처방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제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약제들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주름이면 주름, 미백이면 미백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약제들 히트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이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로 약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추출물을 만들고 그걸 또 프랙셔네이션을 해가지고 프랙션 라이브러리, 케미컬 라이브러리도 저희들이 다른 데서 이제 케미컬을 취급하는 데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 이제 추출물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스크리닝은 미백의 경우는 B16 메라노마를 쓴다든가 아니면 CK더스를 한다든가 MC1 바인딩, MC1 그러니까 메라노코틴 원 리셉터에 대해서 MSH를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엔터모나이징 하는 액티비티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보던가 아니면 이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라겐 합성, 생합성 증가시키는 거나 아니면 하이로닉 스테이지, 진 익스퍼션 아니면 콜라지네이즈 이미션 같은 것을 해가지고 1차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 밖에 항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일일이 하게 되면 좀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이스루풋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액티비티가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아이템 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풀에서 저희들 이제 제일 좋은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액티비티 가이드 프레셔네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액티브 컴파운드들을 얻어내게 되고 동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피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B16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멜라노덤이라는 이공 피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휴먼 멜라노사이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주름 같은 경우에는
더말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파이브라스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더말 이퀴벌런트를 가지고 콜라겐 합성, 상합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거나 콜라제네이저스라거나 아니면 그 베타 갈락토시데이즈인데 그 세포 노화와 관계되어 있는 그 베타 시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가 늙게 되면 발현되는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세포 노화를 막아준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은 어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비트로 어세이가 비트로 효능평가가 끝나게 되면 동물 실험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임상을 물론 동물 실험 이후에 이제 중간에 독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화장품 기능성 원료로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독성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션 메커니즘도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이 보통 스크리닝 메소드들을 보면 그냥 셀 가지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셀에 넣었더니 셀이 하얘졌다. 왜 하얘졌는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왜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과연 미백이나 미백 주름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차별화를 둔다든가 아니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이드 이펙트나 부작용 같은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게 효과가 이제 셀에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실제로 동물이나 이제 임상 같은 경우에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저희들 피부라는 것이 굉장히 배려로서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배려도 작용을 하고 아니면 또 이것들이 들어가면서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나 이런 엔자임들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바이올로지컬 배리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경피 흡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쪽에서는 이게 과연 피부 안에 이게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 연구를 못하고요. 잘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세이프티 이밸루에이션인데요. 안전성인데요. 화장품 계속 매일 바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성이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바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어떤 물질이 나오게 되면 세포 독성이나 아니면 티슈, 그러니까 피부 조직을 떼가지고 거기에서 독성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고요. 알러지니스트, 그러니까 알러지 유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케이가 되면 휴먼 사람들을 상대로 주로 이제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상대로 이제 휴먼 패시 테스트를 체력으로 해가지고 자극성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를 하거나 이런 저희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필요한 이런 급성 독성이나 피부 자극성이나 6가지에 대한 법적으로 필요한 독성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밖에다가 독성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실험 중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바르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바르는 기관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관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그냥 놔두면 바로 그냥 깨져가지고 어떤 케미칼이 불안정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원료로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UV나 열, pH별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화장품 안에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상호작용해서 저희가 생기는지 아니면 경시 변화에 대해서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어떤 물질을 이제 침물체에서 분리를 해내면 굉장히 함량이 작습니다.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출을 하고 정제를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정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생산 연구에 대한 일을 하고요. 아직까지 시도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 게 이것을 갖다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도 준비하거나 아니면 생물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생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소재팀이나 그런 제품 같은 거는 연구를 안 하고요. 이 제품은 제품팀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그 최적의 포뮬레이션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최적의 포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회사에서 LG에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미백제이기 때문에 그 피부 미백하고 그 조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색깔은 뭐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그 팩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가장 큰 그 팩터는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이 어떤 종류냐, 어떤 함량이 그러니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 색깔이 갈색서부터 까만색, 뭐 하얀색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타나고 밑에 동물들도 역시 털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쥐서부터 개까지 멜라닌에 의해서 피부 색깔, 눈 색깔, 머리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멜라닌은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생태계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 색소입니다. 그래서 그 버섯에 있는 그 검틱한 색깔서부터 오징어, 몽골, 사람에 있는 피부 색깔까지 결정하는 색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동물 중에서 보면은 머리카락하고 피부, 그다음에 눈, 홍채에 있는 색깔을 결정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아니면 그 제안한 멜라닌의 펑션, 그러니까 기능을 보면 가장 정설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그 그러니까 자외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생물체를 보호한다는 것이고요. 보호색이다, 성적 매력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이 멜라닌이 그 신경세포에도 존재한다. 신경세포에도 존재해서 어떤 뉴로로지컬, 그러니까 신경적인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그 도파민이나 이런 거 생성되는 부산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멜라닌은 또 그 존재 위치하고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널 멜라닌, 그러니까 뉴로널 멜라닌하고 신경 멜라닌하고 이제 그 피부, 큐테너스 멜라닌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뉴로널 멜라닌은 기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큐테너스 멜라닌은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나 그다음에 스킨 피부에 있고 헤어 폴리클에 있고 눈에 존재하고요. 이건 또 화학적인 조성에 따라서 유멜라닌, 휴어멜라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멜라닌의 생합성 되는 과정은 그 아미노산 중에 타이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의 질환의 효소에 의해서 산화되고 이 이후로는 뭐 다른 엔자임이 없어도 거의 그 자동적인 산화 반응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도파크론 터트머리즈라든가 테라피1 이런 것들이 그 관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멜라닌의 색깔이 이런 노란색이나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빨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새카만 멜라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이 멜라닌은 그 피부 안에 있는 그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멜라노사이트 안에서도 멜라노좀이라는 소기관 안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멜라노좀이 처음에 이 골지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아무 색깔이 없는 하얀색이었다. 그래서 타로시네이즈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점점 하면서 이 maturation 스테이지를 보면 1, 2, 3, 4 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것이 스테이지가 다 멜라닌 다 합성이 되면 캐러톤 사이트로 이제 넘겨지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밖에서 보는 멜라닌은 캐러톤 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자현미경 사진 보면 멜라노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혼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추레이션 스테이지에 따라서 스테이지 1, 2, 3, 4 해가지고 4단계까지 색깔이 짙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멜라닌이 합성되는 것, 멜라닌 인덕션 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는 것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맞게 되면 멜라노사이트에 대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멜라닌 합성도, 신경 합성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가 이제 그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덴드리시티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게 돼서 주위에 있는 캐런틴 사이트에 많이 넘겨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다이렉트한,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로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나 아니면 호르몬들을 인덕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인덕션 하게 돼가지고 멜라노사이트 자체로 또 스티뮬레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뭐 그 피부 흑화 과정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트롤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UV나 어떤 일탄트들, UV를 제일 큰 그 엑스터널, 그러니까 외부 자극으로 본다 그러면 선스크린을 바르는 것이 가장 피부색 흑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뭐 어떤 그 염증이나 이런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서 멜라닌 합성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 그러니까 항염 효과가 있는 것들,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셨지만 그 어떤 셀스 인터랙션이 아니라 어떤 시간 트랜스덕션을 막아주면 그 멜라닌 이런 것들이 컨트롤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멜ano사이트에서 진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 멜ano사이트의 어떤 펑션에 관계되는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함으로써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또 생각되거든요. 멜라닌 합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것, 타이로시네이즈의 이니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니비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노좀이 어떤 케라토사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저해해가지고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그 멜라닌 합성 과정은 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환원제나 이런 것들에서 블리칭과 어떤 표백의 개념으로도, 아니면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같은 걸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발라주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얀색 적이 있으면 블리칭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멜라닌을 가지고 있는 이 케라틴 각질 세포들을 빨리빨리 넘기고 빨리빨리 벗겨지게 디스포메이션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이런 미백 효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서부터 쓰면 제가 이제 91년에 회사를 입사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잘 모릅니다. 90년대에서 저희들이 이제 미백제를 연구할 때는 주로 그 하기 쉬운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터를 주로 많이 찾았습니다.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터가 굉장히 찾기 쉽고 실험하기 쉽고 돈도 적게 들고, 그래서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터 굉장히 많이 찾았고요. 그다음에 그 산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항산화제들을 써가지고 비타민 C나 이것들을 써서 어떤 미백 효과를 얻자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떤 어느 회사,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다 개발하고 나면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터는 아니다. 이런 진 익스프레션 레귤레이터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모듈레이션하는 것들, 이제 멜라노좀 트랜스퍼를 막는다, 이런 개념들의 미백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능성 화장품의 그걸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시장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이런 생산 시점을 보면 화장품이라고 전부 다 붙은 것들 보면 3조 4천억입니다. 시장이 다. 그 중에서 기초 화장용이라고 하는 것이 4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의 그러니까 그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2210억이고요. 그 중에서 스킨케어가 2조 2천억이고요. 4,730억의 그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2004년도에, 물론 이게 팔린 액수는 아니고 생산 액수이기 때문에 다 팔렸다고 생각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시장은 굉장히 그 시장이 크고요. 이게 2002년도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시장은 원래 컸던 건데, 이것은 원래 속도에는 좀 많이 썼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이 커지는 거,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거 이게 크진 않은데, 나머지들 미백이나 주름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요새 들어서는 또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백과 뭐 자외선 차단을 같이 하는, 내지는 뭐 주름과 자외선 차단을 같이 하는, 아니 세 가지를 다 하는 뭐 이런 복합형의 그 기능성 화장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메커니즘별로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미백들이 나온 것들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선스크린도 있고, 뭐 사이토카인 모듈레이션 한다는 것도 있고, 합성한다는 것, 합성 저해, 그다음에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터, 그다음에 디스코메이션을 좀 시킨 것들은 주로 뭐 알파 하이드록시에이시나 아니면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미백제로 알려진 것이 이 알부틴이고요. 그다음에 코직 애시드도 많이 사용됐고, 알부틴은 지금 뭐 고시 원료로 돼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 넣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티옥시단트로 많이 적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인데 이 비타민 C가 이제 상당히 이제 항산화력이 좋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비타민 C를 유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정화시켜서 그 화상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뭐그 포스페이트에 뭐 마그네슘 솔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팔미테이트는 그러니까 유용성 비타민 C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것 메톡시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안정화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 술이 아파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뭐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뭐 붙여서 만든다든가 이런 비타민 C의 유도체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미백과 그 색소 생성의 조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LG에서 개발한 피토셀리나라는 미백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백 그 피토셀리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백출이라는 겁니다. 이 삽주라는 것의 뿌리를 백출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여러 개 보면 에트락실론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 일본, 한국에 이제 널리 퍼져 있고요. 다음. 저희들이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이 백출이 쓰인 그 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치면 다간증, 혹사 장난 색방 그래가지고 abnormal skin color, abnormal skin을 없앤다. 그러니까 피그멘테이션 없애주고, 그러니까 멜라스마 김이나 중계 같은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이것들이 또 저희들이 처방을 할 때 먹어서 하게 되는 건 일단 배제했습니다. 발라서 하는 거 주로 했고요. 토피컬 어플리케이션, 피부에 발라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700보라든가 오경산, 영화옹주, 조두방 이런 여러 가지 처방에 백출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을 가지고 1차 스크린한 결과를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메타놀 익스트랙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뭐 효과가 있고 농도별로 뭐 죽거나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해서 아이템 풀을 만든 다음에요. 저희들이 이제 액티비티를 쫓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실험을 셀에다 이제 테스트를 해가면서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핵상에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셀리나, 그러니까 피터셀리나라는 것은 저희 회사 상표 이름이고요. 셀리나 47 다이엔 851입니다. 이런 물질이고요. 저희들이 구조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점입니다. 오일 계통의 물질이고, 타이로신 입시는 없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진 저기로 보면, 항염 효과도 있다, 치매 효과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려진 물질로서, 기존 물질입니다. 식물 물질은 아니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비식팅 가지고 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멜라네이라는 마우스 멜라노사이트 라인입니다. 암세포는 아니고요. 좀 그로스가 컨트롤하기 쉬워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이것이 이제 색깔을 저희들이 튜브하고 센트리퓨지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스파르톤트 제거하고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색깔이 하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얘지고요. 멜라닌 컨텐츠를 저희들이 따로 해보면 이렇게 한 40~50%씩 주는.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 밑으로 주는 거는 잘 못 봤습니다. 이렇게 멜라닌 컨텐츠 하면 주고요. 저희들이 인시추 타르시네이즈 어세이라고 해가지고 셀 키우면서 그 안에 셀이 가지고 있는 타르시네이즈 액티비티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줍니다. 이게 주는데 셀 자체를 갈아가지고 셀 라이세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르시네이즈 어세이를 해보면 여기다 이제 저희들이 셀리나를 넣어주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포 안에서의 단백 어찌됐든 액티비티는 주는데 자체로 액니비션은 없는 이런 이니비터라는 미백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5마이크로그램 정도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하얗게 만들어주고요. 타르시네이즈 이니비터는 아니다. 이런 중간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래서 액션 메커니즘을 왜 이런 미백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타르시네이즈, TRP1, TRP2 해가지고 이런 아티피셜을 한번 해봤더니 타르시네이즈만 주고 다른 거는 그것도 약간 주긴 주네요. 이렇게 주고 TRP2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타르시네이즈하고 TRP1의 mRNA 레벨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그에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노던 블라운을 해가지고 mRNA를 직접 봤더니 타르시네이즈, TRP1, TRP2의 전부 3개 다의
세 개 다 해서 mRNA 레벨을 굉장히 현저하게 줄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mRNA 레벨 이후에 이제 그 프로틴 레벨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프로틴을 봤더니 페라시네이즈는 50, TRP1도 줄고 이것들이 이제 그 글라이코실레이션 그 스테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브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는 것으로 mRNA 레벨과 단백질 레벨 둘 다 줄이는 걸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그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비트로 실험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그 기니피그를 가지고 이렇게 택하면 태워서 이 사육 중에서 바르고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그리고 조직학적인 음색을 해가지고 이 안에 뭐 멜라노사이트나 멜라닌의 양이 얼마나 줄는지 그걸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그 여성 자원자들을 모시고 0.2%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5일이라고 그랬는데 0.2%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게 그 셀리나의 함량이 한 75% 정도 됩니다. 75%짜리 0.2%니까 0.15%죠. 셀리나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백출유라고 한 것은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허가받을 때 식약청에는 그걸 그대로 못 쓰게 합니다. 75%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케미컬 이런 거 그냥 쓸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백출유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한 0.15% 정도 되고요. 7주 동안 실험하고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과에서 전문의 선생님의 그 육안 판정과 칼로리미터의 판정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눈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크 쪽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1, 3, 5, 7주 가면서 이 점수를 매겼을 때 3주서부터 유의차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실제로 7주까지 계속 유의차 있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 발라준 것이 이거 플라세보보다 하이트다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클리니컬 저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계적인 칼로리메타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계적인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숫자가 작으면 까만 겁니다. 일주에 영준이 비포는 여기 있던 것이 이제 태우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플라세보를 발라준 거보다 이제 저희들이 원료를 넣어준 미백제를 넣어준 것이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백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임상기관이나 아니면 대학교의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상 효과까지 이렇게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성은 임상 실험하기 전에 6가지 독성에 대해서 독성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임상 실험이 다 되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내게 되는데 저희 회사 제품 다음은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화까지 해가지고 제품이 나간 유액제입니다.